저는 그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머니 트레이너 그러니까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헬스 트레이너는 들어봤는데 머니 트레이너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돈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근육도 마찬가지로 반복을 해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 관리의 근육을 좀 키워드리기 위해서 머니 트레이너라고 하는 특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돈 문제, 정말 죽는 그날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세상에 정말 절대로 가장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죽음과 세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소비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슬프게도 죽는 그날까지 소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굉장히 유한합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는데 월급 이거 누구 돈일까요? 내 돈. 내 돈 내산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월급은 100% 나의 돈이 아닙니다. 현재 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월급이라는 거는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 평생 한 300번 정도 받으면 끝납니다. 내가 받게 되는 월급은 내가 월급 받으면서 계속 한 달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월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재 나에게만 허락된 게 아니라 5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하고 함께 사용하라고 주어지는 겁니다. 엄연히 공금이죠. 근데 그 공금의 관리를 지금 나한테 맡겼을 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네에 치킨집이 또 하나 오픈했는데 그 치킨집이 잘 돼요. 흔히 오픈빨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하루 종일 사장님이 치킨을 튀깁니다. 와, 너무 신나셔 보여. 자, 그런데 저녁에 10시까지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치킨을 튀기시고 나서 저녁에 장사를 끝내고 오늘 하루에 얼마의 매출이 있었고 얼마의 비용을 썼고 얼마의 수익이 남았는지, A세트는 얼마 팔렸는지 B세트는 얼마 팔렸는지 혹시 이거 장부에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타깝게도 안 적습니다. 왜 안 적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통장에 있는 거 있으면 나 가져오면 되고 없으면 그냥 뭐 내가 메우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 공금의식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장님이 자기 돈으로 이 치킨집을 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투자자 3명에게 1억씩 투자를 받아서 치킨집을 했다. 그렇다면 이 사장님은 투자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과연 저녁에 힘들더라도 장부에 오늘 매출, 비용, 수익 쓸까요? 안 쓸까요? 이분은 씁니다. 왜? 투자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어떻게 지금 매출이 어떤지, 비용이 어떤지, 수익이 어떤지를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까 내 돈이라고 생각했던 사장님은 그냥 뭐 이거 다 어차피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장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만약에 이 치킨 가게가 어려워지면 내가 왜 어려워지는지,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요즘 어떤 재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앞에 있는 치킨집 사장님과 제가 뒤에 언급한 치킨집 사장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제가 월급이 공금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100%내 의지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첫 번째 집 치킨집 사장님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 월급을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라고 하는 투자자가 시퍼렇게 눈 뜨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공금의식이 있다면 절대로 월급을 허투루 관리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 공전이라는 거죠. 공전이 뭐냐?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계속 돕니다. 참 너무 신기한 게, 저는 이 공전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특별히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데도 오토매틱이에요. 계속 돕니다. 어떤 궤도 위에 딱 올라가니까 에너지를 더 공급하지 않더라도 계속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거와 닮아 있는 게 뭐냐? 바로 자본소득입니다. 자본소득도 일정 재산 수준이 딱 되면 거기서 그 재산의 소유자에게 계속해서 돈이 나와. 이게 또 오토매틱이야. 자, 공전과 자본소득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부자를 꿈꾸고, 아니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이 부자를 꿈꾸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과연 얼마나 있어야 부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고 근로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자본소득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오는 날이 부자가 되는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본소득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뭘까? 제가 오늘 그 첫걸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작년에 누리호 3차 그 로켓이 성공했습니다. 발사.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그 TV를 통해서 다 보셨을 거예요. 그 발사 과정입니다. 발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중계 방송을 해주시는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우리 로켓 누리호 3차가 발사에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초반의 속도입니다. 뭐 당연하겠죠. 그 굉장히 무거운 쇳덩이를 지구 상공 1000km 대기권 바깥에 특정한 그 궤도 위에 올려놓으려면 초반에 강력한 속도가 필요하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아, 모든 것이 굉장히 초반에 스타트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돈을 모아가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누리호 3차 로켓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 과정을 한번 보면, 이륙해서 처음에 로켓이 발사되는 것이 바로 경제활동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초반의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초반의 속도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로켓이 음속 돌파를 100초 안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초기 자본 1억 원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낸 책이 제목이 딱 1억만 모읍시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딱 냈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멘토님 그 1억만 있으면 다 되는, 1억만 딱 모으면 끝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저 1억 있는데. 아니, 1억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억을 본인 손으로 모아봤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억을 갖고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1억을 내 손으로 모을 정도의 태도를 유지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실패하지 않는다. 과거에 아침형 인간이란 책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성공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 그건 태도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1억이 있으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내 손으로 1억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유지한 사람은 절대 돈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초기 자본 1억을 언제까지 돌파해야 되느냐? 저는 7년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월급이 굉장히 한정적으로 작은 분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7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을 정도의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눈앞에 청년 시대인 2030인데 1억을 모은 친구가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억을 지금 다 모아가지고 모은 친구가 앞에 서 있어. 어떻게 얼굴이 잘생겼을 것 같아? 못생겼을 것 같아? 얼굴은 상관없어요. 근데 왜 물어보냐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일까? 그 청년 집에 가서 그 청년의 방을 보면 혹시 어제 먹은 라면이 나뒹굴고 있을까요? 아니면 방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을까요? 그 청년은 만약에 술, 담배, 게임, 유흥에 심하게 빠져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멘토님, 돈 관리 어떻게 할까요? 통장을 어떻게 몇 개로 나눠서 어디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일단 1억 모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봅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돈 관리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억을 모을 정도로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는데 그 사람이 쓸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90년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첫 월급을 155만 원 받았거든요. 155만 원을 받아서 124만 원 저축했습니다. 124만 원 저축하고 31만 원이 남았는데, 물론 지금 화폐 가치로 얘기하면은 당연히 그 돈이 지금 뭐 31만 원은 아니겠죠. 뭐 지금 돈으로 얘기하면 한 6, 70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이렇게 자본을 모으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축을 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그리고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 볼까? 이 두 종류밖에 없거든요. 제가 첫 번째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성공의 비결은 아니지만
청년 시절에 내가 돈을 1억 정도를 모으겠다, 7년 이내 모으겠다라는 정도의 강력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돈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오늘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21년 1월 1일 날 월간 신동아에 썼던 칼럼입니다. 2021년 1월 1일 날 새해 벽두부터 제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새해 투자는 손실 위험 생각하지 말고 안 하는 손해가 더 클 거다.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21년도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인류 역사상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한 해입니다. 제가 1월 1일 날 주식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주식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 특히 청년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식하지 말아라. 그러면 2021년도에 저렇게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갈 걸 예측해서 1월 1일 날 주식을 좀 해라라고 했던 사람이 오늘 주식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앞으로 뭔가 주식이 큰 조정이 있을 예상이 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몰라요.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알 수 없죠. 이때는 그러면 왜 맞춘 거냐? 맞췄다기보다는 그냥 얘기한 것이 그냥 뒷걸음질 치다 얻어 걸린 거예요. 경제라는 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라 그래도 너는 그렇게 떠들어라. 나는 다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 자리에 와서 최근에 나 예적금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누가 엔비디아로 얼마를 벌었다, 알테오젠으로 얼마를 벌었다, 에코프로비엠으로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못 견디겠어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에 공포감으로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할 사람은 주식 투자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자, 2030의 상당수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왜 3시에 일어날까요? 미국 주식 보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도 안 보는데 새벽 3시에 일어나. 뭐야? 유럽 축구 보느라고. 어떤 사람은 유럽 축구 틀어놓고 미국 주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피곤하게 출근한 우리 청년들이 9시가 되면 또 화장실을 간답니다. 코스피를 봐야 돼.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게임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녁엔 또 쏟아지는 뉴스를 봐야 되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면 미국 주식이 또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거든요. 과연 내가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그런 태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 자, 세계 5대 부자입니다. 이 5분이요. 여러분, 세계 5대 부자들은 다 주식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해야 돼. 여러분, 그분들은 주식을 재테크를 해서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근 수당을 준다면 100시간 일하겠어요? 이건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미친 듯이 그 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일이 성장을 해서 결국은 그 일이 회사가 되고 주식을 갖게 돼서 주식 부자가 된 겁니다. 이분들 중에서 재테크를 혹시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 된 사람이 있느냐? 그 많은 분들이 워렌 버핏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워렌 버핏도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의 성장이 이 사람을 부자로 만든 거죠. 결국은 핵심은 뭐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하는 일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재테크라는 말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그 재테크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재자가 무슨 재자예요? 재물 재자입니다. 테크는 말 그대로 테크닉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테크닉은 바로 이겁니다. 시간 안 쓰고 노력 안 하고 땀 안 흘리고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 땀 안 흘리고 노력 안 하고 시간 안 쓰고 결과를 바꾸는 기술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저는 안 가르치겠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된다? 여러분, 부자를 만나보니까 재테크도 좀 잘했네 이거지,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태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왔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베스트셀러,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도 많이 읽히는 책이죠. 이 책의 내용은 뭐냐? 핵심같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제가 오늘 뭘 말씀드렸느냐? 돈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통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마인드셋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되고, 저축은 몇 %나 해야 되고, 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7년 안에 내 힘으로 1억을 직접 모아보자 라고 하는 이 핵심 가치 하나에 집중한다면 나머지 것들은 저절로 해결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볼링을 칠 때 공 한 개로 10개 핀을 다 쓰러뜨린 걸 뭐라고 하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1번 핀에 집중해야 돼요. 1번 핀만 맞출 수 있다면, 만약에 1번 핀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스트라이크 나는 건 아니죠. 1번 핀을 맞춘다는 것은 1번 핀 맞췄는데 뭐 한 3개 쓰러지더라 그런 거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스트라이크가 안 나더라도 1번 핀을 맞추게 된다면 6, 7개 이상 쓰러지겠죠.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만약에 제가 한 10년 후에 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들린다면 김경필 멘토가 어떻게 부자가 됐냐? 뭐 주식 투자를 잘했냐? 코인 투자를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이 성공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지만 제가 딱 1억만 모읍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소비를 자꾸 하게 되는데 고민이 큰데 어떻게 하면 과소비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딱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버는 소득에 비해서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딱 이거라고 봅니다.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주변에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과한 차를 타거나 내 소득에 비해서 너무 비싼 취미를 하거나 너무 내 소득에 비해서 잦은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 상당수가 일상에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려면 본인이 하는 일에서의 성장 플랜이 있어야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일상의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장의 프로그램을 만드시라는 것. 그러면 자연스럽게 과소비는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제가 오늘 드린 말씀, 이 말씀을 반드시 한번 실천해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